60대의 사별 후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 TV 소리, 밥 짓는 소리 모두 사라진 이 집에서 이제는 정적만이 내 마음을 감쌉니다. 오늘은 60대 사별 후 생길 수 있는 우울감과 외로움 극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종합하여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연을 들어보기 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이야기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듣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지금도 현관문이 열릴 것 같고 밥을 지을 때면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준비합니다. 라디오는 늘 켜두지만 사람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안이 요즘 따라 더 깊이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 한 통을 기다리는 하루는 너무 깁니다. 외롭고 무력하고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별 후 조용한 공간에서 느끼는 정적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삶의 한 축이 사라진 흔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잣말이 늘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선 더 외로워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겪는 일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낸다는 건 크고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을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 일입니다. 첫째, 소리를 다시 들으세요. 라디오, 오디오북, 클래식 음악, 새소리, 정적을 감싸는 소리는 감정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낮 3시 산책, 저녁 7시 책 한 페이지. 익숙한 패턴은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셋째, 사람과 이어지세요. 실버 커뮤니티, 도서관 강좌, 복지관 프로그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이 짧은 인사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조용한 집 안에서 냉장고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도 당신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살아있고 기다리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잘 견뎠다. 내일도 같이 가보자. 경기도에 사는 68세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아침밥을 제가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란 하나를 깨는 것도 왠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방이 낯설고 숟가락 소리가 허전합니다. 말소리도 발소리도 없으니까 이 집이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1년 반. 처음엔 정신없고 그 다음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화도 없고 질문도 없고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여보 하고 불러보다가 대답 없는 그 정적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고
다시 너무 조용해서 다시 올리고 그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고 말하면 괜히 약해 보일까봐.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외롭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서 저는 오늘도 말없이 살아갑니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살아내는 하루하루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무거운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사별 후의 정적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가 사라진 자리에서 울리는 감정의 메아리입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불러도 대답 없는 공간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억지로 견디려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로 조금씩 다시 일상을 채워보세요. 음악을 틀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는 것만으로도 고요한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부를 사람이 있을까? 남편이 떠나고 이 집에 저 혼자 남았을 때는 그저 슬프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슬픔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말을 아끼게 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고 밥솥을 열고 혼자 밥을 먹고 나면 그 조용함이 더 크게 울려옵니다. 가끔은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에 괜히 내가 민폐 같고 그냥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사별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밥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식탁에는 항상 저 혼자만 있습니다. 이야기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용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사별 후의 하루하루는 처음엔 눈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엔 침묵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집안. 그 고요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또한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혼잣말도 괜찮고 라디오를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소리 속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일이라면 모두 다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통화가 어려울 땐 나에게라도 말 걸어보세요. 오늘도 잘 일어났네. 혼자 밥 먹었지만 잘했어. 그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화면 너머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0세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괜찮다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숨은 쉬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은 건지 그냥 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입니다. 이제는 울지도 않아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납니다. 가끔은 이제는 덤덤해졌나 싶다가도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속이 확 비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뭐가 됐든 이거 어때? 같이 갈래? 그런 말들을 참 자주 했는데요. 요즘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말없이 지나는 하루. 그게 전부입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누군가에겐 마음을 꾹 참고 견딘 하루일 수 있으니까요. 사별 후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거나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 비워진 자리에 조금씩 다른 모양의 삶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나 스스로 대답해주는 조용한 대화도 있습니다. 혼잣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당신 자신과의 소중한 소통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여전히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지금 당신께 닿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69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울음이었고 그 다음은 멍하니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그냥 조용합니다.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저를 엄마 하고 부른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는데 라디오에서 나온 드라마 소리였어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리워서 귀가 만들어낸 착각이더라고요. 요즘은 식탁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도요. 남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딸아이가 주말마다 전화는 해주지만 대화는 늘 짧고 다정한 말은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데도 새벽마다 깹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도 없는 방 안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는 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가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말, 참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그립고 그 사람이 그리우셨던 거겠지요. 사별 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움은 계속 자리를 지킵니다. 다녀왔어요. 그 인사를 하는 마음도 여전히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꺼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계신 겁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7세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 얼굴을 잘 안 봅니다. 아니, 못 본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장 보러 나가도 고개를 숙이고 걷고 밥집에 들어가도 사람 많은 자리는 피하게 됩니다. 괜히 혼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더 쓸쓸해 보일까 봐요. 그리고 누가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그 말이 괜히 날카롭게 들려서요.
사별한 지 2년 됐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 다음엔 전화도 좀 왔고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말이 듣기 무서워졌습니다. 잘 지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해도 그 다음엔 할 말이 없거든요. 이따금 아내 사진을 꺼내보다가 웃는 얼굴이 낯설어져서 다시 넣어둡니다. 그 웃음이 그리운데 그리운 게 자꾸 멀어지니까 이젠 그 마음조차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 사진 속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긴 시간이 흐르셨군요. 하지만 그 사진을 꺼내고 다시 넣는 그 행동 속에 여전히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걸 우린 압니다. 사별 후의 삶은 다시 누군가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비워진 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간이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졌다는 건 당신이 상처를 알고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는 날들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꺼내요. 이야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영상을 통해 조용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만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2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직도 남편 밥그릇을 꺼냅니다. 먹을 건 없는데 습관처럼 그렇게 돼요. 밥은 하나만 퍼놓고 국도 하나만 데워놓으면서도 괜히 식탁 맞은편을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그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있는 것 같거든요. 혼자 있을 땐 괜찮다가도 가끔 누가 할머니 혼자 사세요? 하고 물으면 그 말에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인가? 진짜 혼자인 건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혼자 자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조금은 다행이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사별 후에도 누군가의 자리를 그대로 두는 마음. 그건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밥그릇을 꺼내놓고 식탁 맞은편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은 모두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그 존재가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건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켜왔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 질문에 울컥하는 건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겁니다. 사별 후 아무 일도 없는데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눈을 떴을 때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나 혼자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옵니다. 마음을 다잡는다는 건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 위에 나만의 삶을 다시 천천히 쌓아가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사별 후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 없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관문이 열릴 것 같고 문득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떠났구나 라는 걸 마음이 알아차릴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둘째, 하루 중 하나의 루틴을 정해보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 점심 산책, 저녁 라디오 듣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딱 하나만 정해두면 그 리듬이 마음을 잡아줍니다. 오늘도 그걸 했다. 그 한 줄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셋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회복하세요.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라디오를 틀어두거나 좋아했던 음악을 작게 흘려보내세요. 소리는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지탱해 줍니다. 넷째, 나에게 말을 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잘 일어났네.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 조금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혼잣말이라고요? 그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마지막 5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남겨두세요.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든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다잡는다는 건 눈물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울고 멈추고 조용히 걷고 다시 살아내는 것. 그 하루하루를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내내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같이 가봅시다.